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지난해 입시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는 지역균형 선발, 즉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어나서 2021학년도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 학종도 선발 인원이 감소하여 더욱더 2021학년도 학종 입시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특히 안전 지원을 할 경우 작년 70% 컷 혹은 80% 컷을 활용하면 합격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야말로 안전 지원입니다. 하지만 상향 지원, 즉 충원율이 높은 대학, 높은 학과에 지원해서 10%의 확률이라도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할 경우 자신의 교과 성적을 대학별 산출 방식에 맞춰서 꼼꼼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대학별 입학처나 대교협 사이트에서 대학별 산출기를 돌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매년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큰 틀, 즉 거시적 환경 조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약대 학부 선발이라든가 정시 인원의 확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거시적 조건의 하나인 학령 인구의 감소와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감소가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선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는 학령 인구가 14,176명 증가하였습니다. 2021학년도에 계속해서 감소하던 학령 인구가 모처럼 증가하였습니다. 학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3 학생 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재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연결이 됩니다. 즉 학령 인구가 늘었다라는 것은 내신에서 등급별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올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입시 결과와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학생 수만큼 수능 응시생도 늘어난다면 수능에서 등급별 인원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령 인구의 변화만 주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라는 통계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도표 가운데 부분에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령 인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률, 진급률, 졸업생 인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감소하는 이유와 입시 결과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라는 통계의 관점에서 보면 2022학년도에도 전체 인원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3,666명의 학령 인구가 감소했던 2021학년도와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도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은 8,859명 감소합니다. 이렇게 학령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졸업생 인원 때문입니다. 하단의 도표를 보시면 최근 몇 년간의 졸업생 응시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졸업생의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비율이 늘어도 인원은 줄게 됩니다. 이것이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졸업생의 수능 지원율과 응시율을 살펴보면 2020학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응시 인원이
비율 면에서는 2019, 2020, 2021 학년도로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응시 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학령 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21학년도에 일어난 학령 인구의 감소 영향으로 2022학년도의 졸업생 응시 인원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의 측면에서도 전년도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의 감소를 염두에 두고 대입을 예측해 본다면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는 작년 입시 결과와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2학년도의 대입은 약학대학 모집 재개 등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의 감소라는 전체적 흐름은 고려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6만 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작년 대비 14,000 정도 학령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자원 감소가 통계적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로 작년 대입부터 수능 등급별 인원수 감소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과 성적의 변화입니다. 도표는 학교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를 100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400명 미만, 400명 이상의 규모의 학교로 분류해서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고등학교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 도표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300명 이상의 규모 학교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명 내외의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인원수 구조도 이런 특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고등학교별 교과 성적 산출 환경과 그 이전의 고등학교 교과 성적 산출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고등학교 교과 성적 산출 환경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교과 성적 산출 환경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서울 지역 9개 고등학교 학생 감소 현황입니다. 보고 계시는 도표는 전년 대비 학생 수가 감소한 서울 지역 9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수를 조사한 도표입니다. 평균적으로 18% 정도 감소했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학교는 36%가 감소하였습니다. 가장 적게 감소한 학교는 8.3%입니다. 학교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러한 작은 규모의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별로 산출되는 교과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의 2등급과 2021학년도의 2등급이 교과 등급으로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수시와 정시를 지원하려 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입시 결과를 어디까지 참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매년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과 등급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국수영사과 평균 석차 등급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9개 고등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평균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석차를 산출해서 같은 석차에 있는 학생의 등급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18% 정도 감소한 인원에서 같은 석차별 평균 교과 등급은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석차 등급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시 결과를 교과 성적만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전년 대비 인원 감소가 많은 고등학교일수록 전년도 합격자의 교과 성적으로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학교와 가장 적게 감소한 학교를 비교해보면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아이고등학교는 같은 석차 구간에서 지난해보다 대부분 교과 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같은 석차 구간에서 0.5등급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2.5등급 정도의 수준의 학생은 이번 해에는 3등급 수준으로 교과 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교과 등급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많은 고등학교가 단순히 전년도 합격자의 교과 등급을 이용하여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등급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별 학생 수 감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전년도의 교과 등급을 어떻게 바라보고 2022학년도 대입 전략을 진행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2021학년도 대입부터 조심스럽게 회자되어 온 내용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은 2021학년도 입결을 어느 정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입결 참고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학생 수가 작은 학교일수록 내신 4%에 속하는 인원이 적어지고 1등급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2, 고1 수험생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모두 단순히 전년도의 교과 등급을 비교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의 감소 추이 크기를 고려해서 교과 등급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